네, 안녕하십니까. 정법부장입니다. 요즘 김상욱 의원이 언론지상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상욱도 그렇지만 김근식, 여기는 이제 의원이 아니고 당협위원장인데 중앙일보라든지 채널A라든지 JTBC 같은 데서 나와서 마치 본인이 진정한 보수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특히 이 좌파 언론에서 지금은 동아일보도 좌파 언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워낙 작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선일보는 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신분에 지금 그것도 울산 남구 갑입니다. 예, 울산 남구 갑이면 뭐랄까 상당히 울산 안에서도 정말 보수 색채가 강한, 울산은 보니까 한 곳, 동구인가요? 그쪽 빼고는 대부분 다 이제 국힘 지지인데, 울산에서 나름대로 보수라고 자처해가면서 보수 코스프레를 해가면서 공천을 받아서 공천 이코로 당선인 지역에서 공천 받아놓고, 윤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돼 있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본인이 마치 전체 국힘당 국회의원 중에서 홀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혼자 1인 시위도 하고 탄핵 가결 1인 시위도 하고 그러면서, 안 그래도 멸문지화에 놓여 있는 당을,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세력을 그냥 엎어져 있는 데다가 정말 발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을 처음부터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상욱 의원은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본인이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맨날 박근혜 때를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박근혜 때처럼 윤 대통령께서 그냥 스무스하게 다 탄핵되고 지지율 당연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배팅을 한 거지. 투자로 따지면 배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떡상을 할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은 떡락을 하고 본인 지지율은 떡상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인버스에다가 딱 이제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한 거지, 인버스. 그러니까 윤통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본인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인버스를 걸어놓은 거야, 인버스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도박을 한 거죠. 정치적인 도박. 지금 정치적인 도박한 사람이 한동훈, 들어가면 김상욱, 김재섭,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뭐랄까요, 지역구인 국회의원들 중에서 진종훈의 한지안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비례대표까지는 모르겠고, 그나마 지역구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된 사람들 중에서 좀 과도하게 발언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김상욱하고 김재섭이잖아요. 신동욱은 그러다가 좀 말다가 이런 분위기인데, 신동욱도 어쨌든 간에 한동욱계로 분류가 되는 느낌이었잖아요. 고동진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긴 한데 일단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난히 한동욱계로 분류가 되면서 유난히 윤 대통령 뒤통수에다가 칼을 꽂고 있는, 지금도 꽂고 있는 사람이 이제 김상욱이에요. 김재섭도 뭔가 약간 조용한 느낌이에요. 지금 최근에는. 왜?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워낙 해놓은 똥 싸질러 놓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만 했는데 여기 1인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로 따지면은 왕창 먹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몰빵을 한 거야, 몰빵. 인버스에다 몰빵을 한 거야. 뭐 김재석 같은 사람들은 한 뭐 2대 8, 뭐 3대 7 정도로 이렇게 했다면 김상욱은 아예 몰빵. 그래서 완전히 윤 대통령이 떡나게 되면 자기는 완전히 그냥 뭐 유승민 정도로 딱 이제 대선 주자 정도로 딱 가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한테 참 많은 그 간땡이를 붙게 만든 거죠. 참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뭐 가깝게는 이준석 같은 친구들. 그러니까 대통령 가장 큰 핵심 권력한테 발탁이 되고 나서 그 대통령을 배신하고 결국은 본인이 이제 계속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동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간땡이를 불게 만들어 줬는데 그거를 이제 그 유승민 사례를 계속 이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답습하고 있는 게 김상욱입니다. 왜? 유승민도 대구 지역구였잖아요, 그때. 예. 그러니까 김상욱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음에서 총 공천을 받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을 수도 모르겠는데 왜 배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왜 갑자기 그렇게 배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이 사람은 자기의 이제 정치 인생에서 뭔가 아싸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본인이 뭔가 일단 미디어에서 확실하게 뜨고 싶다. 근데 지금 미디어는 좌파 언론이 꽉 잡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유튜브 같은 데서 뜨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완전 공중파에서 얼굴을 확실하게 내밀 수 있는 상황은 지금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야.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홍준표 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홍준표도 약간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에 안 맞게 막 발언하면서 JTBC나 MBC가 이제 그 방송에 나와주게끔 유도하는 느낌. 그 느낌은 이제 정치권에 있던 분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김상욱이 딱 어떤 그런 느낌, 같은 정치인들이 봐도 밉살 맞은 거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막 발버둥 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욕은 하진 않아. 본인들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껏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도껏.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권성동이든 권영세든 뭐 누구든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홍준표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같은 데 가서도 뭐 결국 호텔 같은 데서 자고 그 참석도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거기 가는 게 목적인 거고 본인 이름이 계속 이제 언론지상에 나오게끔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펴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홍준표잖아요. 근데 이제 김상욱이가 보면은 어린 나이에 이준석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것을 먼저 맛을 들인 거야.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가진다든지 어떤 본인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반대로 본인 정치를 잠깐 지향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묵묵하게 뭐 당론을 좀 따라준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항상 어떻게 보면 자기 잘났다는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그 당이 뜨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1인 독자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워낙 이제 1인 독재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국힘은 워낙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어떤 문화다 보니까 사실 이런 폐해가 있는 건 어느 정도 감수를 하는데 김상욱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너무 심해. 예, 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약간 뭐랄까요? 변태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너무 심하게. 특히 근래에 이제 발언한 것 중에서 2030들이 이제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SNS라든지 언론지상에서 얘기한 게 2030들이 극우로 치닫는 거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도대체 우파의 정체성이 뭔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건전한 보수와 따뜻한 보수는 도대체 뭘까? 김상욱이 생각하는 건전한 보수, 따뜻한 보수, 합리적 보수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체 근래에 말씀드리지만 자유우파의 개념을 정말 김상욱을 알고 있는 것일까? 정말 그 경상도에서 특히 울산 남구는 남구 갑이거든요. 정말 국힘 동참만 받으면 당연 당선되는 곳에서 편안하게 당선이 돼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당내 그 지역구에서 기초의원들하고 당직자들이 사퇴하라고 계속 소리 질러도 지금 끔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면피로 가는 거예요, 철면피로. 제가 민주당에서 이런 철면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맨날 국힘에서만 이런 철면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국힘은 너무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겨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너무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정 분열도 유분수지, 지금 좌파가 정권을 잡기 일보 직전이고, 물론 뭐 안 되겠지만,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고, 다 척결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윤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복귀를 하셔서, 제일 먼저 응징해야 될 사람들, 정말 다 나오죠. 김상우, 김재섭, 이런 애들. 그래서 정말, 정말, 울분이침이라요, 울분이. 예, 울분이침입니다. 그러니까 참, 전 특히 이제 이번에서 김상욱이 1인 시위하는 모습 보면서 그 눈빛하고 그 말투를 보면서 제가 어제도 그 눈빛과 말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깊지 않은데 뭔가 인기에 영업하려고 하는 눈빛과 말투는 금방 드러나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김상욱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눈빛이 드러난다고. 특히 이제 김상욱 하고 비슷한 논조로 지금 가고 있는 당협위원장 중에가 지금 김근식이라고, 송파병에 김근식. 예. 지금 계속 언론지상에 나와가지고, 탄핵은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탄핵 빨리 인용돼야 됐고, 우리는 탄핵을 넘어가야, 또 옛날 박근혜 때 그 소리 또 하고 앉았는 거야. 저런 분이 계속 플랜카드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저도 지나가면서 맨날 보는데,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데, 탄핵도 없고, 뭐, 검열도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면, 계엄도 없고, 검열도 없는 세상 됐으면 좋겠다면서, 윤 대통령을 비하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을 비하하는, 자당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당협위원장이 저기 지금 있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당협위원장을 당장 잘라야지 그걸 놔두고 있는 지금, 권영세나 권성동도 한심한 거야. 왜 당내에서 의견을 왜 통일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저는 결국 좀 이상한 게, 뭐, 김상욱이든 김재섭이든 뭐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한도를 정해줘야 되는 거야, 한도. 아무 말이나 다 해서 하게 놔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소위 명문 집안이라는 게 어떤 집안이야? 어느 정도의 할 수 있는 한계를 접어주는 집안이 명문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한계를 접어줘야 된다고. 그런 상황에서 이 김재섭은 너무나 좀 끝까지 간다. 너무 막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상욱은 완전히 그냥 이제 도를 넘었어요. 도를 넘었어. 그러니까 김상욱, 김재섭, 김근식 이 세 사람은, 삼김은 빨리 권성동, 권영세 대표가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하고 어떤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제명을 하면 하든지 제명을 하세요. 그냥 제명을. 당협위원장 빨리 내리고, 특히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지금 말 함부로 하는 것들 빨리 좀 그것들 좀 조치를 하도록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